42페이지에서요. 문제 3번에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정정할게요. 그리고 질문해 주신 분한테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점 보세요. 세 번째 점. 국수공장 설립 시 제조 기계를 매입한 경우. 제조 기계죠. 여기에서 아까 외울 때 과세 대상물에 대한 내용은 부차 중 그랬어요. 이때 요 중에 대한 중장비. 그때 비자 나오니까 기계 장비를 말합니다. 기계 장비에 대한 내용은 중장비로서 건설 기계예요. 그 얘기는요. 건설 기계가 아니라 제조 기계죠. 제조 기계는 기계 장치라고 합니다. 제조 기계. 제조의 기계에 대한 내용은 기계 장치라 그래요. 그러면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포함된다고 했었죠.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 드릴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고요. 이제 아까 했던 내용의 문제로 갑시다. 팔 번 문제. 먼저 물음표 앞에서 보니까 납세 의무, 취득세, 틀린 것. 1번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 지목 변경, 가액 증가니까 취득으로 본다. 맞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 상속, 회복, 청구의 소 나왔죠. 상속, 회복됐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끝으로 가세요. 증여 취득이다, 상속 취득이다. 상속 취득이니까 증여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근데 증여 받아 취득만 본다 틀렸죠. 그 다음에 3번에 대한 내용은 이제 고쳤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개별적 문제 키 있어요. 개별적 문제 키가 뭐냐면 계약 해제입니다. 계약 해제 글자에다가 찾아서 동그라미 치세요. 그럼 계약 해제 글자 찾았으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판단할 수 있어요. 일반적 상식하고 연결합시다. 등기된 후에 계약 해제할까요? 아니면 등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약 해제할까요?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해제예요. 그 문장을 쭉 가볼 때 계약 해제라는 글자가 있으면 앞에서 꼭 있어야 할 글자는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면 끝말은 취득을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오죠. 거기에서 볼 때 등기하지 아니하고 나오죠. 끝말은요. 취득을 보지 아니한다. 라는 의미로서 맞죠. 3번 맞는 문장이고요. 4번 갑시다. 증여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아닌 경우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 뭔 뭡니까? 부담부 증여. 이렇게 나왔으면서 채무액 나오고 그 옆에서 상당한 부분 외 부분 그러니까 채무 외 나머지죠. 나머지니까 그 말은요. 증여 취득. 맞고요. 5번 갑시다.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 존속과 서로 교환. 뭐 넣었어요? 교환. 교환이니까 끝말은요. 유상 취득. 맞고요. 9번은 풀지 마세요. 그 다음에 10번 갑니다. 10번에 대한으로서 보는데 10번에서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 보니까 과점 주주예요. 그럼 여기는 과점 주주에 관한 내용의 문제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 이론적 내용을 살펴드리고 나서 문제 풀어드릴게요. 과점 주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페이지에 대한 내용 몇 페이지에서 나오게 되냐면
59페이지에서 나와요. 59페이지에서 한손 노트 59페이지 취득세 과점 주주. 먼저 과점 주주 뜻부터 봅시다. 뜻에 대한 걸 볼 때 이 과자가 많을 과자예요. 많을 과자. 많을 과자니까 주식 수를 많이 소유한 자가 과점 주주겠죠. 그러면서 법에서는 몇 퍼센트가 많이다 라고 적어져요. 거기에 단위로서는 50% 초과 소유한 자가 과점 주주입니다. 여기서 50% 숫자는 시험지에서 맞게 적어지니까 그가 포인트는 아니에요. 초과자가 포인트예요. 이 내용이 23회 때 나왔던 내용의 문제죠. 이렇게 나왔어요.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한 자다. 틀렸어요. 이상 아니에요. 초과예요. 왜 초과겠는가를 볼 때 여러분들이 중개업법에서 잘 배웠던 내용대로 이상 하면은 앞에 숫자를 포함하는 거예요. 50% 이상 하면은 50% 포함됩니다. 네, 다시 초과 넣으면요. 앞에 숫자를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초과에 대한 내용은 50.1% 이겁니다. 이렇게 50.1% 이렇게 초과가 돼야 자기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초과자가 포인트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비상장 법인을 말합니다. 상장은 50% 초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삼성전자가 상장 법인이죠.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재룡과 그의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수에 대한 내용은 23%밖에 안 돼요. 그래도 대빵이에요. 과점 주주가 대빵이거든요. 실질적 경영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장 법인은 제외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비상장을 말하겠죠.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50% 초과 소유한 자는 대빵으로서 실질적 경영자입니다. 실질적 경영자니까 비상장 법인의 부동산 등을 자기 마음대로 취득 가능하고 자기 마음대로 처분 가능하니까 너는 너희 지분율만큼 취득으로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자, 과점 주주가 부동산 취득하고 싶다. 그러면 비상장 법인의 주주총회에다가 부동산 취득하자라고 안건 올려요. 그러면서 손 한번 번쩍 들어요. 그러면 50.1%의 찬성이죠. 50% 이상 그러면요. 통과돼야 안 돼요. 두 사람이니까 통과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포인트 어디가 포인트? 초과자가 포인트예요. 이상하면 틀려요. 이제 50.1%의 찬성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안건이 통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통과되고 통과됐음으로써 비상장 법인은 부동산 취득하게 될 것이고 또 취득한 후에 과점 주주가 돈이 궁했다면 다시 주주총회에다가 안건 올려요. 취득했던 부동산 팔자라고 안건 올려놓고 손 한번 번쩍 들어요. 그러면 50.1% 찬성되겠죠. 그래서 그 안건이 통과가 됩니다. 통과되면서 그 안건에 대해서 비상장 법인이 부동산을 팔고 현금 들어오면 각기 주주들에게 지분 비율만큼 현금으로 나눠줘요. 이제 보니까 과점 주주에 대한 내용이 끝에서 자기 지분 비율만큼 가져가죠. 가져가니까 너는 취득으로 보겠다. 뭔만큼? 지분 비율만큼.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지방세법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죠. 과점 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해당 법인에 여기서 해당 법인 하면은 비상장 법인을 말할 것이고 부동산 등을 이 부동산 등을이란 말은 취득세 과세 대상물을 말합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물을 취득으로 본다. 뭔만큼? 지분 비율만큼. 그래서 과점 주주의 과세하는 가액을 물어본다면 그때는 지분 비율 이렇게 답하면 되고요. 그리고 설립 시만큼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제 문장에서 설립시 이 글자 있으면 이 글자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끝말은 과세하지 않는다. 라는으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지분 비율 계산에 대해서 볼 때에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되었다고 했으면 끝말은 모두 취득으로 봅니다. 한번 해보죠. 여기에서 50%다. 그러면요. 과점 주주 아니죠. 아니었으니까 과세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10%를 다른 주주로부터 매입했다. 그러면은 이때 합치니까 60%. 그러면 최초로 과점 주주 되었죠. 이때 60% 모두 과세다. 이 됩니다. 그래서 문장에서는요,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된 경우 이 말은 꼭 주어져요. 꼭 주어지니까 이 말이 있으면 끝말은요, 모두 취득으로 본다. 이러면 되고요. 그리고 과점 주주가 이렇게 나오면서 뒤에가 증가된 경우 이 말이 있으면 그때는 증가분 취득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보죠. 51%다. 그러면요, 과점 주주죠. 그래서 51% 과세했어요. 그리고 후에 10%가 증가됐다고 했으면 합치면은요 61%, 61% 모두 과세다. 이러면 여기에서 51%만큼은 두 번 과세예요. 두 번 과세니까 이중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뭔만큼 과세? 증가분만큼 과세됩니다. 그래서 과점 주주가 나오고 증가 이렇게 나온다면 증가분만큼 과세다. 그런데 과점 주주가 나오는데 뒤에서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 과점 주주의 총 주식 비율을 초과되지 아니한 경우, 주식 비율의 변동이 없는 경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왜? 앞에서 과세했으니까요. 라는으로서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다시 문장에서 다시 과점 주주가 된 경우 나왔으면 맞바로 그 글자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끝말은 증가분 취득. 예? 뭐요? 증가. 아, 그 말도 알겠네요. 어떤 사람, 증자가 또 감자 하신 모양인데요. 이건 말장난이에요. 보지 마세요. 이런 거 봅니까? 증자, 감자 볼 겁니까? 증자란 말은 자본금을 늘리는 거고요. 감자란 말은 자본금을 감소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런 글자는요, 문장에가 다 맞게 적어져. 이거 아예 보지 마세요. 보지 말고 방금 말했던 그 단어만 기억하세요. 증가. 이 증가로 적어졌네요. 증자가 아니라. 지금 누구 거 들은지를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다른 사람 강의 듣고 있어요. 이제 알고 있으니까는 넘어갑시다. 그 사람은 꼭 보면은 공부량을 엄청나게 많이 해줘요. 그러면 더 짜증나. 증자, 감자 알 필요 없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또 다시 하는 거, 다시 과점 주주가 된 경우 이 말 나왔으면 막바로 끝말 가세요. 끝말은요, 증가분 취득이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후 과점 주주에서 종전, 과점을 뺀 차이난 부분을 말합니다. 이렇게 봅시다. 자, 여기에서 51% 했어요. 51%다. 이랬으면요, 여기에다는요, 과점 주주죠. 그래서 과세했어요. 그리고 후에 10%만큼을 팔았습니다. 팔았으니까 남아있는 것은 41%. 또 후에 20%를 취득했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61%로서 다시 과점 주주가 되었어요. 그랬을 때 61% 모두 과세다. 이러면 여기에서 51%만큼이 두 번 과세예요. 두 번 과세니까 다시 과점 주주가 된 경우 이 말이 있으면 후 과점 주주에서 종전, 과점주를 뺀 차이난 부분이 증가분 이렇게 나오죠. 이런 의미로서 아시면 됩니다. 이런 의미로서 이제 살펴드렸으니까 문제 풀어드릴게요.
6페이지에서 10번 문제에서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 과점, 주주, 과세 모두 몇 개인가? 기억에서 설립시 나왔죠. 과세하지 않는다. 니은에서 설립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가 된 이후 과점주주가 나왔죠. 뒤가 또 보니까 증가한 경우 나오죠. 그럼 뭔만큼 과세? 증가분만큼 과세. 니은은 과세되는 거고, 디귿 보세요. 디귿 거기에 쭉 가보니까 나온 말이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된 경우 나왔죠. 그러면요, 과세 모두 취득으로 본다. 과세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과점 주주 나오면서 뒤로 쭉 가보니까 총 주식 비율의 변동이 없는 경우 증가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안 됐으니까 과세하지 않는다. 그럼 과세되는 것은 니은 디귿으로서 2개, 답은 3번 되고요. 그 다음에 11번 보세요. 문제 지문 엄청 길죠. 먼저 물음표 앞에 익숙한 글자부터 빼냅시다. 과점, 주주, 틀린 것 1번. 1번에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끝에 1번 줄 끝에 있는 글자가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된 경우 있죠. 이 글자 보자마자 끝만 가세요. 끝에 있을 글자는요.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맞죠? 다시 2번 과점 주주가 나오고 주식 등의 비율이 증가되었으나 증가된 후의 주식 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 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 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 보니 과점 주주가 나오고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 나왔죠. 그래서 끝말은요. 과세하지 아니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과점 주주였으나 주식 등의 양도 등으로 과점 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 주주가 된 경우 뭐 나옵니까? 다시 과점 주주가 된 경우 나왔죠. 이 글자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끝말은요. 증가분. 뒤에 보니까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맞죠? 이 증가분이란 말이 후 과점 주주에서 종전 과점 주주의 비율을 뺀 차이난 비율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4번 법인 설립시 뭐 넣었어요? 설립시. 이 글자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과세하지 아니한다. 맞죠? 그 다음에 5번 갑시다. 5번은 상식에 대한 내용인데요. 과세표준 계산 시 지분 비율을 고반한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에는 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것을 제외한다. 자, 여기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죠.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었으나 실소유자는 누구? 유탁자가 실소유자죠. 실소유자 거니까 실소유자에 포함시켜줘야죠. 제외한다 틀렸죠. 등기부로서는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소유자는 누굴까? 유탁자. 여러분들이 말하는 민법상의 신탁자가 말하면요. 신탁자께 포함은 되어야죠. 그래서 5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12번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 취득으로 보는 비율. 벌써 문제 키 잡았죠? 주식 비율에 대해서 볼 때 먼저 기억에 대한 내용이 보니까 1000주, 300주, 30%죠.
과점주주 아닌 자죠. 그리고 그 밑에에서 1000주, 600주, 60%. 그럼 과점주주 최초로 되어 있죠. 최초로 되어 있으니까 60% 모두 과세. 그리고 1000주, 400주니까 거기에서 20% 팔았네요. 그리고 후에 1000주, 700주, 70%. 그러면 다시 과점주주 되었죠. 그럼으로써 70%후 과점주주 지분 비율 70%에서 종전 과점주주 비율 60%를 빼야죠. 그게 바로 증가분이잖아요. 10%가 되겠죠. 답은 거기에서 2번 됩니다. 그 다음에 13번 보세요. 왜 여기에서 과점주주 문제를 이렇게 많이 풀어주냐면요. 과점주주에 대한 내용이 올해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되는데 그 개정에 대한 내용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내용의 종류가 개정됐습니다. 하나 시험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내용 나오지 않으니까 여기 과점주주의 현행에 대한 내용으로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문제를 풀어준 겁니다. 자, 물음표 앞에서 취득세 과세 표준 얼마인가? 또다시 앞에는요. 주식 현황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때에 대한 내용은 지분 비율만큼을 물어본 겁니다. 과점주주일 때 주식 지분 비율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보죠. 갑 소유 주식 변동 현황이 설립 시 40 그리고 그 밑에서 주식 취득 후 60% 그러면 과점주주 아닌 자가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 되었죠. 그러면 60% 모두 과세하죠. 어디에 대해서? 취득세 과세 대상물에 대해서. 취득세 과세 대상물 토지 들어가겠죠. 건축물 들어가죠. 선박 들어가죠. 영업권은요? 안 돼요. 아까 제가 권자 넣은 것은 해용권, 광업권, 어업권, 양식, 업권만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영업권 안 되겠죠? 또다시 등기된 임차권도 안 돼요. 그러면 해당되는 물건으로서는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으로서는 토지 10억, 건축물 10억, 선박 2억에서 22억, 22억 곱하기 지분 비율 60%를 곱해 주니까 총괄 금액은 커닝해 보니까 13억 2천. 답은 거기에서 4번.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은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일단 뒤에 있는 문제 또 풀어봅시다. 39번 풀어보죠. 39번 아니 58페이지 36번 58페이지에서 36번 58페이지에서 36번에서 물음표 앞 봅시다. 익숙한 글자 취득세 부과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또 앞에는요. 신탁 등기가 변경된 것임. 이제 문제 키 잡아냈죠. 신탁 등기가 됐는데 부과하지 않은 경우를 골라라. 그럼 부과된 경우 하나만 있어요. 뭐 있어요? 조합 글자. 조합 글자 있는 것은 과세. 조합 글자 없으면요. 비과세. 보니까 기역과 니은과 디귿은 조합 글자 없죠. 비과세. 그 다음에 니은은요. 조합 글자 있죠. 과세. 답은 거기에서 기역, 니은, 디귿으로서 3개. 4번 됩니다. 그 다음에 37번.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 부과 되는 것. 취득세. 취득세 과세인 것.
과세인 건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이 문제에 낸 요 교재의 저자는 숫자를 아주 중시한 분이네요. 1번 갑시다.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 나오고 뒤에서 주택의 시가편이 9억 초과 됐으니까 과세입니다. 9억 이하여야 돼요. 그런데 숫자에 대한 시가편이 9억 이하라는 글자는 시험지에서 맞게 적으니까 그가 포인트는 아니에요. 어차피 공동주택에 대한 내용의 뜻이 시가편이 9억 이하라는 말이 뒤에 꼭 적어져야 돼요. 뜻으로 나온 거라.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초과하기 때문에 얘가 틀린 겁니다. 이하로 쓰면요 비과세. 요 숫자 외울 겁니까? 외우실 분은 외우십시오. 저는 외우지 않습니다. 1번에 대한 내용은 틀렸다는 것을 아시고 2번 갑시다. 존속기한 1년 초과하지 아니한 임시에 대한 내용이니까 비과세. 3번 버리세요. 왜 버리냐면요. 보니까 거기에 대한 차량이죠. 이 세법이 차량 세법이다. 부동산 세법이다. 부동산에 대한 내용이니까 차량에 대한 내용 버리세요. 그 다음에 4번에서 지자체가 토지를 승계 취득하는 경우 지자체 취득이죠. 자기를 위한 취득이니까 비과세. 대한민국 정부기관 취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은. 그럼 그 나라에서 과세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도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서 5번 비과세 됩니다. 그 다음에 38번 갑시다. 물음표 앞에서 취득세 비과세 옳은 것 1번. 거기에 쭉 가보니까 기부 체납 조건 나왔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뒤에 글자 찾기 반대 급부로 있어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비과세. 1번 틀렸고요. 다시 2번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 쭉 가니까 기속 기부 체납 조건 나왔죠. 뒤에서 반대 급부로 글자 찾아봐요. 없죠. 비과세. 3번 공동주택의 개수 나왔죠. 이 말 나왔으면 뒤에서는 시가편이 9억 이하란 말은 맞게 적어지니까 이거 보자마자 비과세. 틀렸죠. 다시 4번에서 임시 건축물의 취득에 대해서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부과하지 아니한다? 관계 있죠. 1년 초과하였으면 부과. 그러면 답은 거기에서 4번 틀렸죠. 그 다음에 5번에 볼 때 징발재산 정리하는 특별조치법 법자 나오죠. 그 뒤에가 환매 이렇게 연결됐으니까 국가에 관련된 환매로서 비과세. 답은 5번. 39번 풀고 앞으로 넘어갈게요.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 비과세 앞에는요 취득세 비과세 아닌 것 부과되는 것을 골라라. 1번 국가 등의 기속 나왔죠. 뒤에 글자 찾기 반대 급부로 있어 없어요? 바로 옆에 있네요. 그러면요 과세. 1번은 과세. 저 과세된 거 찾으라겠으니까 답은요 1번. 비과세 아닌 거니까 과세인 것이잖아요. 답은 1번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국가 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국가 보위에니까 이것도 국가에 관한 법이죠. 그러면서 그 밑에에서 환매권 행사 나왔으니까 비과세. 3번 1년 초과하지 않은 임시 비과세. 4번 버리고요. 5번 공동주택의 개수. 이 말 나왔으니까 뒤에서 시가편이 9억 이하란 말은 맞게 적어져요. 공동주택 개수 글자 보자마자 비과세.
답은 거기에서 1번. 아예 그냥 40번까지 풉시다. 40번. 40번에 대한 내용도 문제 잘 나온 쪽입니다. 먼저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 보죠. 익숙한 글자에 대한으로서 볼 때에 신고, 납부, 취득세, 취득세 신고, 납부, 가로에 들어갈 것 이렇게 했으니까 이건 취득세 신고, 납부에 하는 내용의 문제입니다. 취득세 신고, 납부에 하는 내용의 문제로서 여기도 정리해놓고 문제 풉시다. 정리하면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한손 노트에서 49페이지에서 취득세 신고 납부, 취득세 신고 납부의 일반적 경우가 원칙이죠. 원칙은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됩니다. 그리고 예외적 내용은 예외적 관련 단어가 있어야 그 상황이 나오게 되는데 예외적 관련 단어가 없으면 원칙이죠. 뒷페이지에서 예외, 상속 단어, 증여, 부담부 증여 포함해서 등기 등록, 이 글자가 예외적 글자입니다. 상속 단어가 있다면 그때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 포인트는 달의 말일이에요. 증여 아니면 부담부 증여 이 말이 있으면 그때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그래도 포인트는요. 달의 말일. 그리고 문장에서 등기 등록 이 말이 있으면 빨리 생각하세요. 하러 간다라고 생각하세요. 등기 등록 밑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하러 간다 라고 적으세요. 하러 가면요. 등기 등록 한 후일까요? 전일까요? 전이겠죠. 그래서 등기 등록 글자 있으면 신고 납부를 물어볼 때는 신청서 접수 날까지 아니면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됩니다. 이제 앞 페이지 갑시다. 앞 페이지에서 상속 단어, 증여 단어, 등기 등록 단어가 없다면 그때는 일반적 경우로서 60일 내 신고 납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매매에 의해서 취득한 경우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 신고 납부는요. 60일 내 신고 납부되고 그리고 후발적 사유도 원칙에 적용됩니다. 후발적 사유는 취득 후에 중과세율 적용 또 비과세 받은 후에 과세된 경우 이게 바로 후발적 사유예요. 이때는 60일 내 신고 납부되는데 조심하실 점 가산세 제외입니다. 그 내용 꼭 조심하세요. 가산세 제외, 가산세 가산 이 말이 나오려면 앞에가 어떤 말을 써냐면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이 있어야 가산세 가산됩니다. 자, 그 문장에서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없으니까 가로에 가요. 가산세 제외돼요. 하나,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온다면 지자체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밝혀냅니다. 제척 기간 동안에 밝혀내서 매매하죠. 가산세 가산 해가지고 당신 들켰습니다. 라고 고지서 발급한다 이렇게 나오죠. 이때 가산세에 대한 내용에 이 글자가 있으려면 앞에가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아니면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이 있어줘야 가산세 가산되고요. 그리고 가산세 세부적 내용으로서 살펴볼 때 적게 신고 이 말이 있으면 그때에 대한 내용은 한 대 때립니다.
10% 가산세로 되고, 무신고라는 말이 있어요. 신고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이 있으면 여기에 더블러서 20% 가산세. 그리고 문장에가 부정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부정 글자 있으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더블 40%가 되고요. 그리고 법인이 장부를 작성해야 되는데 법인 장부 작성하지 않았다. 작성 불. 이 내용으로 나온다면 그때는 10% 갑니다. 그리고 이 부정의 더블이 있어요. 이 부정의 더블에 대한 내용이 무골증자의 중가산세입니다. 무골증자의 중가산세는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 자주 보인 건데, 먼저 무골증자 중가산세가 나타난 원인, 법률적 취지를 알면 금방 뽑아내요. 법률적 취지는 미등기 전매입니다. 미등기 전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게 무골증자 중가산세. 그럼 이제 하여보죠. 여기서 취득세에 대한 내용을 신고하지 않았다. 그럼 등기다, 미등기다? 미등기겠죠. 아까 취득세는 소유권 등기를 포함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등기하지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미등기예요. 그러면서 매각했다. 매각했다면 전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더블 80됩니다. 산출세액의 80. 이래 돼요. 이 문장에 대한 내용이 한 문장으로서 이게 속줄, 녹줄이에요. 그 내용을 전부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문장에서 빨리 개별적 키를 잡으세요. 개별적 키가 뭐냐? 신고하지 않고 매각. 여가 개별적 키예요. 신고하지 않고 매각. 이 말이 나온다면 이제 앞에서 글자를 찾게 하는데 글자가 없다면 끝에 있을 글자는요? 80.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앞에 글자가 이렇게 나왔어요. 앞에 글자가 등기된 나왔어요. 그럼 어떨까요? 등기된 이 글자가 있다면 신고하지 않고 매각. 이 말은 화장발. 등기해진 거죠. 그러면 중과산세 가산 제외. 산출세액의 80%는 가산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주식은 등기와 관련 없는 물건이에요. 그럼 이 글자 있으면 이 글자 보자마자 끝말은요. 중과산세 제외. 다시 지목 변경. 요 지목 변경은 소유권 변경이다. 지목만 변경이다. 지목만 변경이니까 소유권은 그대로 돼 있어요. 이 글자 안에가 의미가요.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다는 의미가 이 안에 있어요. 지목 변경이니까. 자, 보세요. 밭을 소유했다. 이랬을 때 요 밭은 내 거다라고 등기하겠죠. 등기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 밭을 대지로 변경했다. 이럴 때 또 내 거다 등기한다? 아니죠. 이미 해놨잖아요. 같은 토지예요. 같은 토지이고 지목만 달라요. 그러니까 이 글자 안에가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니까 지목 변경 글자 있으면 끝말은요. 신고하지 않고 매각 이 말이 있다 하더라도 중과산세 제외.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자, 여기에서 신고하지 않고 매각 이 말이 있으면 이 글자 보고 앞에서 글자 찾기 등기된 아니면 주식이란 것은 등기와 관련 없는 물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목 변경 글자가 있으면 그때에는 끝말은요. 중과산세 제외. 없으면요. 산출세액의 80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충분하게 문제는 풀릴 겁니다.
이제 문제 풀어보죠. 거기에서 40번 문제에서 박스 취득세 과세물권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내 거기에서 상속 단어, 증여 단어, 등기, 등록 단어 없죠. 그러니까 원칙 60일, 60일 내 상속 있으니까 달의 말로부터 6개월, 증여 있으니까 달의 말로부터 3개월. 이 사람은 숫자를 참 중시한 모양인데 시험에서 숫자보다는 아까 말했던 달의 말일, 얘가 포인트예요. 출제자는 우리를 엄청나게 속여요. 속이는 건 간단해요. 숫자만 맞게 주고 숫자 앞에는 글자만 틀리게 해주면은 우리는 다 속아요. 왜 속냐면 숫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 전 과목이 숫자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숫자가 맞게 되면은 그 숫자에 대해서 맞구나 해가지고 앞에 글자 보도 않고 맞다 그럽니다. 실제로 그렇게 시험이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었냐면 상속에 의해서 취득한 경우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 납부한다. 맞아 틀려요? 틀려요. 달의 말일. 그다음에 41번 문제로 해보죠. 여기도 이미 다 배웠던 겁니다. 먼저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 빼내봐요. 납세지. 납세지 나왔죠? 납세지 글자 보자마자 이걸 문제 키로 잡고요. 그리고 해당된 세금이 국세인가 지방세인가 봅니다. 국세 외울 때 이렇게 외웠죠. 송종국이. 소득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다. 지방세 외울 때는 취, 등, 재, 지. 취득세, 등록민호세, 재산세는 지방세다. 국세인가 지방세인가 보고 지방세였다면 뒤에 꼭 있을 글자는 소재지. 이게 일반적이죠. 그런 내용 알고 문제 봅시다. 1번 취득세니까 지방세죠. 1번 소재지 맞아요. 2번 버리세요. 차량 알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3번도 버리세요. 알 필요 없고요. 그리고 4번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나왔으면 세자 앞에 있는 글자 따라간다 가세요. 취득세에서 나온 거니까 세자 앞에가 취득 따라가서 취득 물건 소재지. 등록 면허세 쓰면요. 세자 앞에가 등록이니까 등록 관청 소재지. 여기는 등록 관청 틀렸죠. 문제가 취득세니까 취득 물건. 답은 4번. 그 다음에 5번도 해줄게요.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 지자체에 걸쳐. 거기서 포인트는요. 둘 이상 지자체에 걸쳐. 이 말이 나왔다면 취득세에서는 소재지별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 분됩니다. 이분은 꼭 보면은 자기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감춰놓고 글로 만들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장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구별이 안 가요. 그 사람 머릿속 못 들어가 봤으니까 여기 고쳐주세요. 소재지 별 나오죠? 그 옆에다가 적으세요. 시가 표준액 비율로 시가 표준액 비율로 시가 표준액 비율로 적었습니까? 연결하면 안분한다, 배분한다 이렇게 되는데 설명드릴게요. 취득세에서 납세지 문제로서 둘 이상 지자체에 걸쳐 이 말 나왔으면 끝말 가세요. 소재지별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 아니면 배분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이 볼 때 여기에서 이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특별시도 징수에서 사용 가능하고 광역시도 징수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또 도도 징수에서 사용 가능한 것이 취득세예요. 이 내용 알면서 해보죠. 자, 얘가 울산이었다 합시다. 울산 광역시였다 해보고 그러면 또 바로 옆에가 경상북도 경주시 있죠? 없어요? 있어요. 도로에 걸쳐 있잖아요. 아, 저도 가봤어요. 그냥 알죠.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서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한 필지에 토지가 있어요. 이걸 취득했어요. 취득했을 때 취득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1천만 원을 납부했다 합시다. 있을 때 이 1천만 원에 대해서 울산광역시가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경상북도에서 사용할 것인가? 이걸 배분한다는 얘기예요. 배분할 때 어떻게 배분하냐면 여기에 시가 표준액, 이 토지의 시가 표준액 개별 공시지가가 100만 원이었다 합시다. 했을 때 여기에서 요 울산광역시에 차지한 비율이 80%였고 얘가 20%다 이랬으면 여기에 100만 원에 대해서 80%에 대한 내용은 울산에서 사용, 20%는요 경상북도의 사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 꼭 있어야 돼요. 소재지별 시가 표준의 비율로 안분, 배분 이렇게 나와야 돼요. 되겠죠? 그런 내용으로서 5번 내용 맞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42번 봅시다. 42번에 대한 내용도 실제로 시험에서 나왔던 내용의 문제인데요. 물음표 앞에서 부가 징수, 취득세. 취득세 부가 징수는 신고 납부죠.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신고, 취득세 신고 납부에 하는 내용의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이고 1번에서 취득세는 신고 납부다. 맞죠? 2번 갑시다. 2번에서 맞춤표 앞 보세요. 신고 납부. 이 말 나왔고 문제 키 잡았죠? 포인트는요. 상속. 상속이니까 어떤 글자 꼭 있어야 돼요. 달의 말일. 있죠?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니까 맞고요. 3번도 똑같게 풉시다. 맞춤표 앞 보세요. 신고, 납부. 문제 키 잡았죠? 포인트는요. 뭐였냐? 등기, 등록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신고, 납부 기한 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 이전에 하는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 뭐 나왔어요? 등기, 등록. 등기, 등록 나왔으면 빨리 생각하는 건요. 하러 간다. 생각하는 얘기예요. 하러 간다. 하러 가면 전이다, 후다. 전. 그러니까 뒤에 있을 말은요. 등기, 등록, 신청서, 접수, 날까지. 그런데 있네요. 신청서, 접수, 날까지 신고 납부한다. 맞죠? 3번 맞고요. 4번도 맞춤표 앞 보니까 신고 납부. 포인트는 취득 후 중과세율 적용. 취득 후 중과세율이니까 후발적 사유죠. 후발적 사유니까 며칠? 60일. 일반적 거 같다겠죠? 60일 내에 신고 납부됩니다. 있어 없어요? 60일. 없죠. 틀렸네요. 또 틀린 것도 있어요. 가산세 포함이 아니라 제외. 2개 틀렸네요. 하여튼 이 취득세 신고 납부하는 내용의 문제는 숨겨진 그림 찾기입니다. 답은 4번 되고요. 5번 갑시다. 법인의 취득 당시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가 없는 경우. 법인 나왔죠? 장부 없는 경우 나왔죠? 그러면
법인 장부 작성 불이니까 한 대 때려야죠. 10% 가산 맞고요. (43번도) 안 풀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풀어줄게요. 10분 쉬었답니다.